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영상 만드는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정말 획기적인 논문을 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추론을 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논문이거든요. 자,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드는 AI가 진짜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 좀 공상과학 영화 대사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연구가요, 바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요즘 나오는 영상 AI들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죠. 그냥 멋진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마치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주 복잡한 추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은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센스타임부터 시작해서 난양공대, UC 버클리까지 진짜 세계적인 AI 연구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뭐랄까, AI 연구계의 어벤져스 팀이 모여서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새로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논문이 그건 틀렸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존의 생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던 아이디어. 바로 프레임의 사슬입니다. 이 프레임의 사슬이라는 가설은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AI가 영상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마치 우리가 책장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추론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죠?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이 바로 이 생각, 이게 틀렸다고 정면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연구진들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단계의 사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두 이론의 차이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왼쪽의 프레임의 사슬은 추론이라는 게 다 만들어진 최종 영상 필름 위에서 일어난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단계의 사슬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추론은 결과물이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걷어내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단계의 사슬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I가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 노이즈 성체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최종 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십 개의 단계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동시에 떠올려보고 그중에서 이게 제일 낫겠다 하는 쪽으로 점점 생각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의 사슬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중경로 탐색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미로를 찾아가는 영상을 AI가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AI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길만 그리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중첩해서 그려본다는 겁니다. 마치 양자역학처럼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하나로 딱 결정되는 것과 비슷하죠. 논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AI의 이런 과정이 마치 쥐가 미로 속에서 길을 찾을 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능한 경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AI의 생각하는 방식이 실제 생물학적 뇌의 작동 방식과 닮아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AI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AI의 마음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단계의 사슬을 가능하게 만드는 몇 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건데요. AI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발현하는 세 가지 놀라운 창발적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정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작업 기억 능력. 둘째는 하다가 이거 틀렸네 하고 스스로 실수를 고치는 자기 수정 능력. 그리고 셋째는 무작정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행동 전 인식 능력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면 우리 인간의 인지 기능과 정말 많이 닮아 있죠.
심지어 AI 모델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마치 체계적으로 잘 짜인 공장처럼 각 계층이 역할을 딱딱 나눠서 맡고 있었거든요. 초기 계층은 주로 상황을 인식하고요. 중간 계층에서 핵심적인 추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층은 이 모든 정보를 싹 모아서 통합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발견들이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이론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실제 AI의 성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AI를 추가로 막 훈련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추론 능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훈련 없는 앙상블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게 진짜 똑똑합니다. 똑같은 AI 모델 3개를 동시에 돌려요. 그런데 각각의 출발점, 그러니까 랜덤 시드만 조금씩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추론이 일어나는 그 초반 단계에서 이 새 AI가 내놓은 생각들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나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래 있던 강력한 모델인 VBBR1 2.2의 점수가 0.685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앙상블 기법 하나만 딱 적용했더니 점수가 0.716까지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따져보면요, 절대값 기준으로 무려 3.1%나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추가 데이터나 추가 훈련 없이 단지 AI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했을 뿐인데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거, 이게 정말 의미가 큰 거죠. 결국 이 연구는요, 단순히 AI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기술 하나를 개발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AI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밝혀낸 거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기계지능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의 추론이라는 게 최종 결과물에 딱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여정이라면 과연 그 여정은 앞으로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